네, 마감 스포트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오늘 굉장하네요.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달리는 붉은 말의 이미지가 시장에서도 그 첫 거래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긴 한데요. 금요일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시장 움직임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오늘이 또 한 해 축소판처럼 앞으로 시장 방향은 플러스다라고 그려도 괜찮은 것일까요? 어디 쪽에서 더 큰 기회가 현재 구간에도 살아있는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죠.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온니움 컨설팅 윤혜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고 오늘 삼성전자가 대단합니다. 현재 6% 넘었죠. 12만 7,300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21선에서 지지 잘 받아가면서요. 결국에는 이렇게 고가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물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동근 대표님과 네. 먼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너무 좋다라는 내용들,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근데 2026년에는 결국에는 더 좋아질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반영하고 있고, 잠정 실적이 아마 CS 중에 나올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기회로 우리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도 보세요? 사실 이제 매수의 기회는 맞죠.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거 지금 사도 되나 하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박스권을 돌파하면 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삼성전자는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특히 11만 원 위로 올라온 이후에는 완전히 탄력이 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결국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일단 지난달에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왔죠. 그러니까 1734억 달러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올해는 뭐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점유율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산 능력 캐파의 확대, 그리고 지금 나오다시피 디램 가격, 범용 디램 가격에 이제 9달러 돌파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실적 레버리지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작용한 측면이 있고, 여기에다가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뭐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은 삼성전자의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가적인 흐름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도 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올해는 상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달리는 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올해의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지 않겠는가. 지금 일단 목표 주가가 뭐 한 16만 원 뭐 이 정도 레벨, 16만 원대 한 중반 정도까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목표 주가가 더 상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 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런 그 뭐 반도체 전반의 어떤 그 흐름에 지금 이제 좀 불을 붙고 있다, 기름을 끼얹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감안한다면 역시 뭐 저는 뭐 펀더멘털의 관점에서는 지금 뭐 긍정적인 의견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뭐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나온 리포트는 그 다올에서 16만 원 메모리 세상이다라고 하면서 올려잡기는 했습니다. 그쵸. 자리의 문제라는 점에 극히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올라갈 때 안 사고 싶었는데, 우리 윤 대표님과 이 얘기 정말 많이 했죠. 10만 원 아래에서 살 걸 그러면. 근데 이렇게까지 12만 원 올라가니까 지금 그냥 어차피 내일 음봉 나와도 오늘 산 것보다 더 지금 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지금은 거의 환상에 젖어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요. 정말 자리를 냉철하게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흘러줘야 할까요? 아니면 물려도 간다라는 생각이 더 우위일까요, 대표님? 물려도 간다는 지금 진작부터 얘기가 나온 건데, 과연 여기서 물려도 되는 걸까? 물론 뭐 14만 원, 16만 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물린 사람이 정말 없는 구간이고, 오늘 딱 우리가 1거래일 하루 시장 봤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기다릴 때도 이동근 대표님한테 이런 시장을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저희도 같이 나눴었거든요. 급하게 가다가는 결국 체하는 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를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물론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바로 간다라고 해도 이상하진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너무 이제 새해 하루만 시장을 보기도 했고, 지금 반도체로 또 너무 수급이 쏠리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우리 CPI 물가 지수 발표할 때쯤이면, 네. 그때 또 조금 시장을 흔들어주지 않을까? 지금 지수의 위치도 높고, 너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더 이상 매수할 기회를 안 줄 것 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또 여기서 언제든지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래도 사는 건 조금 눌림에 사자. 여태까지 눌림 줄 때 안 사고 뭐 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불기둥에는 지금 너무 역사적 고가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저는 그래도 눌림에 사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눌림이라고 한다는 것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누군가가 그러더라. 주식으로 수익을 보려면 뭔가 미쳤다고 할 때 가같이 미치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의 판단이 또 요구되는 자리이지 않을까 싶네요. 재료적 가치는 굉장히 방향성이 좋다. 다만 조금 안정적인 자리에서 잡을지, 좀 기다릴지, 아니면 함께 지금 동승할지에 대한 부분들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이쪽이 오히려 또 자리적으로는 메리트가 더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해 보자고요.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미반도체에 대한 이 수급이 좀 모이고 있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표님, HBM4를 이제 TC본더4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했던 우리의 그 키워드는 HBM 한 6부터가 가능할 거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장비 쪽 발주가 HBM4 시대로 넘어간다면 TC본더 업체 1위 쪽으로 수혜가 모이게 될지, 이 시나리오라면 과거의 그런 폭발적인 느낌을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재현을 할 것인지 얘기 들어보고 싶네요.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가장 안 좋았을 때는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한화비전이 그쵸. 부각이 됐을 때예요. 시장에서 이제 듀얼 벤더라는 SK하이닉스의 전략이 듀얼 벤더로 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이제 구체화가 되면서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흥미로운 부분들은 사실 한화비전에 대한 얘기들이 별로 안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가 다시금 지금 TC본더 시장의 점유율만 놓고 봤을 때 한 1070% 중반대 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면 사실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HBM4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더 나가서 이제 마이크론까지 좀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데, 더 나가서는 삼성전자에서도 결국은 삼성전자로의 어떤 점유율도 늘려가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기대감까지 최근에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HBM TC본더 쪽에서의 어떤 독보적인 경쟁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결국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저는 뭐 지금 자리만 놓고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별렇게 나쁠 게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지금 오늘 장비주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장비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강해요. 예. 공통점은 우리가 얘기하는 빅3의 이제 그 케이펙스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가 좀 강하게 예상이 되는 쪽이 오늘은 굉장히 강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원익 IPS라든가 테스라든가 뭐 유진테크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이제 한미반도체까지 오늘 강한데, 결국 이것도 이제 하나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지금 어떤 펀더멘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역시 별로 이렇게 흠을 잡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제가 오늘 사실 첫날이기도 해가지고 뭐 연간 전망 특집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좀 여러 방송 갖다가 좀 시청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반도체는 올해 무조건 거의 다들 가장 유망 업종으로 꼽았는데, 그럼 종목을 과연 어떤 종목을 꼽을까 하고 유심히 봤는데 두 종목으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예? 원익 IPS하고 한미반도체예요. 근데 두 종목이 공교롭게도 오늘 다 많이 오르고 맞아요. 있죠. 그런 걸 보면 역시 사람들의 시각이 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역시 뭐 지금은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 또 공은 또 윤 대표님한테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자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이제 그렇다면 이제 지금 사도 되느냐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한미반도체가 조금씩 이거 고개를 들려고 하네. 그때부터 저희 마감 스포트에서 같이 추적을 해왔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지금 방향성을 턴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들어오고요. 윤 대표님, 테스가 전고를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장비 쪽으로 다시 한번 분위기가 뭉치는 느낌이 듭니다. 발주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미반도체도 기세가 좀 있을지 지금 돌파력에 있어서는 무게감 주세요, 상방으로. 뭐 오늘만 보면은 당장 다음 주에 지금 16만 원 갈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작년이라고 치게도 되겠죠? 작년을 떠올려 보면 오늘 이렇게 반도체 가서 다 반도체 샀다가 그 다음날 제약바이오 가고 다른 거 가고 했었습니다. 순환. 그래서 충분히 그 가능성도 있어서 물론 반도체 올해 더 좋게 바라보고 있고 뭐 오늘 아침에 경제지들도 메인을 보니까 대부분 반도체 뭐 패키징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가격 상관없이 그냥 묻어두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사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쌀 때 사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한미도 매매를 하기가 많이 어려워진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조정이 한번 왔을 때 굉장히 길게 왔었고 벌써 이 기간 조정 아래에서 사신 분들은 아마 수익률이 지금 한 40~50% 정도 되는 구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제가 말하는 그 고개를 돌린 차트인 건 맞지만 사실 저는 오늘 반도체보다는 오늘 좀 쉬어가는 제약바이오나 차라리. 좀 다른 것들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조금 안전마진을 챙기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한미 의견도 중립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미가 조정을 받으면 그렇다면 그때는 매수 의견이세요? 뭐 한미뿐만 아니라 예. 지금 조정받으면 사야 될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11월 조정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지고 이제 소재 부품 장비 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코덱스 반도체를 사셔라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ETF가 보통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다들 좀 등한시 하시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섹터가 좋아버리면 ETF도 뭐 정말 순식간에 한두 달 만에 10%, 20%, 30% 수익률 나는 게 금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내가 반도체에 뛰어들고 싶다. 뭐 요즘 소위 말해서 SK하이닉스라는 삼성전자로 돈 못 벌어본 사람은 바보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예.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바보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삼성전자 13만 원 가까이 되고 하이닉스 벌써 70만 원 가까이 되면 지금도 여전히 반도체 사도 되나요라는 질문은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코덱스 반도체 저는 여전히 좋다. 차라리 ETF에 물리면 또 빠질 때 우리가 이런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사고 소부장 기업들, 메인 기업들을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 같은 날 내가 반도체가 죽어도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좀 리스크가 있는 개별주보다는 이렇게 어차피 탄탄한 종목들이 구성 상위에 있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를 지금 좀 오늘부터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차라리 좀 음봉을 만들고 있거나 조용한 쪽이 적극적인 매수에는 조금 더 어울린다. 지금 자리로 봤을 때는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을 보였을 때 그때 좀 더 예쁘게 바라보자 의견 한미반도체 주셨습니다. 계속 추적은 할게요. 내용 자체가 원익 IPS와 한미반도체 쪽으로 긍정의 점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로봇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무벡스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현대 무벡스입니다. 계속해서 그 각도를 더 크게 벌려 나가고 있습니다. 로봇주 중에서도 사실 현대 무벡스가 초창기에 그 리드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 대장주적인 지위를 보고 있는데 오늘 거래대금 현대 무벡스 7회 정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24%대 강세 시현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주는 올해도 계속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열어놓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망 섹터 중에 로봇은 이번 연도에서도 결국에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작년에 로봇주들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들이 올해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사실은 좀 저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에요. 과연 작년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올해부터는 로봇주 내에서 어떤 차별화가 저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작년 이제 말로 가면서부터 로봇주 내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그동안 이제 굉장히 묻혀져 있었던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었죠. 대표적인 게 뭐 계양전기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묻기 시작한 종목들 막 그런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는데 그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종목들이 한 차례 시세가 너무 낮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거기서 시세가 나는 부분들을 좀 경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로봇의 어떤 그 확장성이라는 측면을 시장에서 인정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도 일정 부분은 저는 계속해서 뭐 CES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뭐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올해는 정말로 이제 피지컬 AI가 본격적으로 현업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재료들은 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상존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는데 사실 오늘의 급등은 저는 조금은 이게 약간 뭐 수급적인 요인들도 작용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그 해외 신규 수주의 확대라든가 또 그리고 이제 뭐 그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데 다만 지금의 어떤 이런 급등의 자리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로봇의 어떤 그 최근에 어떤 순환매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저는 오늘 자리에선 사실은 현대모비스는 관망의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3개 종목 하고 있는데 다 자리의 문제죠. 예. 자, 현대모비스. 근데 여러분 진짜 가는 종목이 더 가니까 우리를 더 고민하게 하는 게 아닐까요? 현대모비스 뭐 로봇주 검색하셨을 때 당연히 먼저 검색하셨던 종목이셨을 거고요. 오늘 뭐 SPG,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같이 따라가는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자, 윤 대표님 역시나 그렇다면 지금은 좀 과하다라고 보고 아까 전에 힌트 주셨잖아요. 올라가는 반도체보다는 지금은 좀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더 예쁘다라는 판단 주셨는데 그것이 로봇에도 통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모비스 RSI가 88입니다. 예, 이 위치에서는 절대 사람 말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달부터 이제 로봇주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가면서 보통 CES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큰 행사 있고 나면 기대감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 물량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 위치에서 따라잡았다가 물론 더 가면 사실 여기서 더 가서 먹을 게 굳이 몇 퍼센트 정도 되겠냐, 좀 안전마진을 챙기고 지금 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로봇주가 뭐 CES 이후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는 있는데 로봇주나 뭐 우주항공 같은 거는 아직 이제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 위치를 정말 잘 선점해야 되는, 매수해야 되는 위치를 잘 선점해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로봇주도 이제는 저는 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조금 해가고 물량을 줄여 나가면서 이제 CES 이후에 조정 구간이 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저는 로봇주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중립 의견,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로봇을 본다면 CS 이후로 보자 의견이네요. 지금은 좀 조심할 것이라는 당부를 붙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얘기도 살짝 주셨는데 오늘 그 가운데 가장 날아가는 쪽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으로 보고자 합니다. 탑픽으로 많이 제시가 됐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반응이 영 시원하지가 않아서 정말 가는 거 맞는지 의심의 구간도 있었는데 새해부터 달라진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오늘 거래량이 오늘 날짜 헬스클럽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분주한 흐름입니다. 대표님, 셀트리온 좋다라는 얘기, 이제는 좀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모여졌었잖아요. 근데 오늘 일라일릴리 쪽, CMO 쪽과 또 미국 생산신설 이슈, 뉴스와 트리거가 좀 됐던 건지 오늘 첫날부터 강한 기계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거 시작 자리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약간 그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 바이오주들은 굉장히 좋았었어요. 뭐 아시겠지만은 뭐 플랫폼이라든가 또 비만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관련 기업들의 강세는 작년에도 뭐 나타났었는데 다만 좀 이제 전통적인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은 주가가 참 못 갔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셀트리온이고요. 근데 결국 실적은 계속 좋았었어요. 지금 이번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새롭게 부각되는 게 4분기 최대 실적을 기대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계속 지금 분기 실적은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만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좀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셀트리온도 좀 차례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저평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제 탈피해야 되는 상황이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으로의 어떤 생산시설의 이제 본격적인 가동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일라일리로부터의 어떤 대규모의 CMO 계약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그런 재료들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고마진 신제품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수익성 측면에서도 이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뭐 별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강세를 보이지만은 사실 별로 올랐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봤자 이제 20만 원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전 사실 작년 4분기 때도 셀트리온에서 기본적인 말씀을 참 많이 드렸는데 주가가 참 안 움직여가지고 좀 난감했는데 이제 좀 그래도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뭐 저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만 원 넘기면 뭐 22만 원 넘어가야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좀 돌파를 시켜가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워낙 2020년과 2021년에 만들어 온 고점이 또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박스 상단부에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거래가 나오면서 여기서 돌파까지 열어줄 수 있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력을 기대해도 괜찮을지 싶습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 얘기할 때 사실 코스닥 정책 활성화 얘기했긴 했지만 셀트리온은 코스피 200 종목군이기는 하거든요. 오늘 일단 뭐 개인은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네.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들어올렸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는 건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또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제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음봉이 나오면서 뭐 엄청난 재료가 있지 않는 이상 또 이제 눌림 구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이제 20만 원 이하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20만 원 이하를 기다립시다 하다가 20만 원 또 안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의견은 매수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한 20-30% 정도 매수를 하고 그리고 혹시 이제 아래로 좀 빠질 때 눌릴 때 좀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라면 셀트리온 이번에는 조금 승산이 있지 않을까. 뭐 예. 증권사 목표 주가도 뭐 22만 원에서 25만 원 선으로 상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거래일이니까 좀 판단 자체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 보통 1월에 이제 주도했던 섹터와 종목들이 이제 올 한 해를 주도할 확률이 큰데 오늘 좀 반도체에서 이제 크게 나왔었고 제약바이오에서도 이제 또 다른 모멘텀으로 셀트리온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1월에 첫 거래일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매수를 한다면 소량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좀 더 지켜보시면서 아랫단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실적 기대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더 승산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최근 들어오는 거래량과 최근 붙여놓은 박스 상단 돌파력이 있어서 의미는 두는데 웬만하면 매수가는 20만 원 언더가 더 예쁘다. 그래서 맞춰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오늘 진입은 허용하지만 분할 매수를 잘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포트를 AI 비중으로 올해도 실어야 한다면 AI가 아닌 쪽은 어디가 유망할까요? 한국장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엔터주는 무조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또한 있더라고요. 그럼 엔터 빅4의 차트를 돌려보면 하이브만큼은 굉장히 가볍게 다시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크게 봤을 때는 한중 교류 이야기도 있겠지만 BTS 컴백 일자가 어느 정도 또 정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더 확신으로 주가에서도 반영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자, 이동훈 대표님. AI 포트의 나머지 비중이 엔터 쪽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워낙 엔터는 끼를 잘 보여줬기 때문에요. 올해 또한 메가 IP라는 점에 있어서 기대감, 지금 계속 실어가는 거에 있어서도 오케이 사인 주십니까? 사실 저는 뭐 엔터 관련주들은 분명히 올해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야 되는 섹터라는 거는 뭐 동의하고요. 예. 특히 이제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작년 3분기 실적이에요. 제가 3분기 실적을 왜 주목하냐면은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 우리가 얘기한 빅베스의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한꺼번에 떨어버린 예. 것들이 있죠. 북미 사업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또 신규 아티스트들의 IP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좀 한 번에 반영해버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3분기에 의도적인 좀 이제 영업 손실이 발생을 했다. 항상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좀 빅베스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분기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이브도 4분기부터는 확실히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좀 그동안 속썩였던 뭐 해외,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뭐 캣사이부터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런 그 비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번에 이제 당장 4일부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시겠지만은 게임사 대표들, 엔터사 대표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한한령을 위해서 가장 좀 크게 손해를 많이 봐왔던 그런 업종들의 대표들이 따라간다는 얘기는, 같이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거는 이제 여기서 뭔가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건 기대감들을 키울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엔터 업체 전반으로 봐서는 특히 이제 뭐 디어유라든가 노무스 같은 회사들은 더 할 거고, 일단 그런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이런 그 실적의 업사이드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오늘 사실 그런 기사들 많이 나죠. BTS 완전체 컴백 날짜 확정 3월 20일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뭐 결국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투자 심리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연 활동 뭐 이제 재개가 가능하겠고, 결국은 뭐 올해 이제 얼마나 공연을 많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바로 그냥 실적으로 반영될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감안한다면은 하이브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높아질 수가 있겠고,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저는 엔터업종 전반에 대해서는 올해 아무래도 좀 걱정보다는 올해는 기대가 조금 더 커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이제 확실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하이브도 저는 뭐 일단 지금 하이브는 한 가지 단점이라면은 주가가 벌써 좀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예 또 이것도 또 위치상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자리의 문제인데, 저는 일단은 지금 펀더멘털의 입장에서는 역시 하이브도 지금은 좀 긍정적인 그런 어떤 의견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터주 전반적으로 좋게 본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가 더 예쁜 쪽으로 볼지, 아니면은 하이브를 좀 더 유심히 볼지, 그 IP 어떤 걸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은 또 하이브 쪽에서 더 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걱정보다 기대로 엔터주 바라보고 계시네요. 윤 대표님, 이거 우리가 얘기했던 밥그릇이 하이브에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네, 밥그릇이 또 잘 가는 밥그릇이 있고 이러다 꺾이는 밥그릇도 있던데 하이브는 잘 가는 밥그릇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중국 방문에 대한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엔터 업종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러다가 또 꺾일 수도 있겠죠? 뭐 중장기로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IP들 BTS, 블랙핑크, 그리고 뭐 엑소, 빅뱅까지 지금 대거 컴백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매출, 뭐 영업이익 상승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엔터주가 정말 올해는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게, 뭐 하이브, SM, JYP, YG 그리고 디어유 이렇게 5개 회사를 합산을 했을 때 매출액이 지금 7조 원, 영업이익이 1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포트폴리오를 AI 기반으로 가져가세요라고 하는데, 네. 이제 AI가 또 버블론에 이어서 꺾일 때가 있을 때 우리가 대안이 되는 섹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화장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지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엔터주 같은 경우는 한 내 포트폴리오에서 한 5%에서 10% 정도는 가져가도 크게 뭐 걱정할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지금 하이브가 너무 많이 상승을 한 건 맞지만 지금 흐름과 모멘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기세라면 단기간은 아니겠지만 한 36만 2,500원 돌파하면은 뭐 38만 원, 40만 원 차근차근 올해 안에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하이브는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쵸. AI가 꽃길인 건 맞는데, 꽃길이자 돈길인 건 맞는데, 그 잠시 노이즈, 변동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엔터주가 될 수 있다면 같이 가져가는 전략, 지금 자리 나쁘지 않다 의견이니까요. 하이브까지 긍정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포트폴리오 잘 구성을 저희와 함께 가시죠.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